야, 태권 소녀. 오늘도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먹고 있네? 그만해. 남학생은 소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래? 뭐 어쩔 건데? 이 태권 소녀야? 남학생의 손이 여학생의 뺨을 향해 날아가던 그 순간, 그의 손은 목표에 닿지 못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소녀에겐 한없이 느렸기 때문에 간파하는 건 식은 죽먹기였죠. 놀라운 속도로 남학생의 손목을 낚아챈 소녀에 이어지는 반격. 소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소도시. 푸른 하늘 아래 넓은 운동장이 펼쳐진 세화고등학교. 그곳에 전학생 강지우는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초의 어느 날이었어요. 지우는 담임인 김지혜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은 마치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요동치고 있었죠. 교실 문 앞에서 지우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교복 치마의 주름을 매만지며 깊은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되뇌며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예전 학교에선 이름만 대도 알아주는 태권도 유망주였지만 여기선 그저 낯선 전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준비됐니, 지우야? 지혜쌤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낯선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차가운 호기심, 무관심, 그리고 일부 눈빛에서는 은근한 적대감까지 느껴졌어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교실에 들어선 지우는 단정한 교복 차림에 검고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함께할 강지우라고 해요. 다른 지역에서 왔고 아직 모든 게 낯설 테니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라요. 지혜쌤의 따뜻한 소개가 끝나자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우는 그 침묵 속에서 아이들의 시선이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창가에 앉은 여학생은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고 몇몇 남학생들은 소곤소곤 속삭이며 키득거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비웃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뒷자리에 앉은 박민준. 친구들에게 뭔가 속삭이며 대놓고 웃고 있었던 거죠. 야, 이름이 뭐라고? 지우? 아, 발음하기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그냥 촌뜨기라고 부르면 안 될까? 민준이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어요. 선생님께서 지정해준 맨 앞자리로 향하는 그 짧은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지우의 귓가에는 또 전학생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리에 앉은 지우는 곧바로 책상 위에 필기구를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첫 수업은 체육이었습니다.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시끌벅적하게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지우는 선생님이 준 체육복을 들고 여학생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서자 떠들던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잦아들었어요. 지우는 구석자리를 찾아 조용히 교복을 벗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여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의 몸을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죠. 어머, 쟤 운동선수야? 팔 근육 좀 봐. 그냥 마르기만 한 거 아니야? 근데 쟨 왜 계속 바닥만 보고 있어? 말도 없고 웃지도 않아. 속삭임은 점점 커져갔고 지우는 서둘러 탈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체육관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섰어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을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자, 이제 새 친구도 왔으니 모두 체조로 몸부터 풀자. 일어서. 체육 선생님의 지시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했을 때 지우의 유연함은 단번에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특히 다리를 머리 위로 쭉 올리는 동작에서는 와 하는 탄성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감탄은 곧 놀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진짜 서커스단 출신 아냐? 저게 어떻게 돼? 무슨 고계단에서 왔나 봐. 오늘은 농구 수업이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두 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 두 팀으로 나눌게. 민준이 네가 한 팀 주장하고 수진이 네가 다른 팀 주장해. 팀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우는 제일 마지막까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진이 팀에 배정되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코트 구석에서 기회를 기다렸지만
그 기회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이와 준호는 일부러 지우에게 세게 공을 던지며 놀려댔습니다. 어이, 너도 좀 해봐. 이 소심한 촌뜨기야. 공이 지우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아이들은 깔깔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우는 아픈 표정을 감추며 조용히 공을 주워 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금세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 눈빛 속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우의 학교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빛과 속삭임이었던 것이 이제는 노골적인 괴롭힘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민준이와 준호의 행동은 하루가 다르게 대담해졌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지우는 늘 그렇듯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열었어요.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불고기 도시락이었죠. 지우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민준이와 준호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와, 또 이상한 냄새가 풀풀 나네. 너희 집 음식은 항상 이렇게 냄새가 구수하냐? 민준이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으려 했지만 준호가 갑자기 그녀의 도시락을 확 낚아챘어요. 이게 뭐야? 시뻘건 게. 무슨 벌레라도 넣었냐?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준호가 도시락을 흔들며 친구들에게 보여주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지만 민준이가 도시락을 가로챘어요. 시골에선 밥 먹기 전에 어른한테 절부터 한다며? 자, 어서 절해봐. 그럼 돌려줄게. 민준이가 도시락을 높이 쳐들고 지우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죠. 지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돌려줘. 지우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 없는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러자 민준이는 비웃으며 도시락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던 불고기와 김치가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숨을 헙 들이마셨어요. 어이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고 준호는 일부러 그 음식을 질겅질겅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주섬주섬 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주변에 몇몇 아이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지우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사물함을 열자 교복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누군가 물통을 통째로 쏟아부은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축축한 교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등 뒤에서 누군가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니? 지혜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사물함을 닫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물병이 샜나 봐요. 지혜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키득거리며 서 있는 민준이와 준호를 발견했어요. 지우야, 누가 널 괴롭히고 있니? 솔직하게 말해도 돼. 선생님이 도와줄게. 지우는 잠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지혜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렴. 알겠지?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쌤이 떠나자 지우는 젖은 교복을 가방에 쑤셔 넣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느새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체육복 차림으로 그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걸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집으로 향했지만 지우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학교와 반대 방향인 마을 외곽을 향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지우는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청룡 태권도장이라고 쓰인 간판이 비에 젖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우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장 안은 훈훈한 열기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태권도 관련 사진들과 빛바랜 메달들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넓은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늦었구나. 지우야. 나이 지긋한 박 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우의 흠뻑 젖은 머리카락과 체육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또 그 녀석들이니?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 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넌 너무 참기만 하는구나. 지우야. 네가 가진 힘을 가끔은 보여줘도 괜찮아. 지우는 고개를 들어 관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관장님, 제가 배운 태권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도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공격하는 건 저희의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박 관장님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툭툭 털어주며 말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공격이 될 수도 있는 법이야. 언제까지 참기만 할 거니?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장 안으로 들어가 도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혼자 품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마치 한 마리 학이 춤을 추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과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장 한쪽에서 유나라는 여학생이 지우를 넋을 놓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박 관장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장님, 저 친구 정말 대단해요. 어디서 저렇게 멋진 동작을 배웠을까요? 박 관장님은 지우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는 특별하단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그 속은 누구보다 단단한 아이야. 때가 되면 모두가 알게 될 거다. 일주일 후 세화고등학교에서는 체육대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체육관은 활기로 가득 찼고 학생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체육관 한쪽에서 장식 만드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이제는 그 상황이 조금은 익숙해진 듯 보였어요. 자, 모두 이쪽으로 모여봐. 오늘은 체육대회 준비물 최종 점검을 할 거야. 체육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모였습니다. 지우도 장식을 내려놓고 다른 학생들 틈에 섞여 섰어요. 선생님은 명단을 들고 각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준비물을 확인했습니다. 강지우, 너는 반 티셔츠랑 응원 리본 준비했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곱게 접힌 티셔츠와 리본을 꺼냈습니다. 밤새 꼼꼼하게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그녀는 그것들을 선생님께 건네려 했지만 갑자기 민준이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 그 티셔츠 제가 한번 볼게요. 민준이는 지우의 손에서 티셔츠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그것을 양쪽으로 잡아당겨 찍 찢어버렸어요. 천이 찢어지는 소리에 시끄럽던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 미안. 너무 약하게 만들어서 그냥 찢어졌네. 민준이는 키득거렸고 그의 친구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찢어진 티셔츠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짓이야? 체육 선생님이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실수였다니까요. 선생님, 진짜 천이 약했나 봐요. 체육 선생님은 한숨을 푹 쉬며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괜찮니? 다른 티셔츠를 준비해볼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혹시 몰라서 여분으로 하나 더 준비해왔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또 다른 티셔츠를 꺼냈습니다.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미리 준비해온 것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쓴웃음을 지었죠. 좋아. 그럼 계속하자. 준비물 점검이 계속되었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지우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지우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어요. 창고에서 뭘 가져와라, 물을 떠와라 등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지우가 그것을 묵묵히 해내면 또 다른 트집을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우는 체육관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강인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민준이와 그의 친구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야, 여기서 뭐해?
니네 동네에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막 들어가도 되는 거냐? 민준이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나쳐 나가려 했지만 민준이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 난 아직 너랑 할 얘기 안 끝났는데. 지우는 민준이의 손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의 힘이 더 셌어요. 민준이는 지우를 벽으로 밀쳤고 준호와 다른 친구들이 그 주변을 빙 둘러쌌습니다. 넌 진짜 이상해. 항상 조용하고 웃지도 않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민준이가 지우의 체육복 멱살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지우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이게 니네 스타일이냐? 항상 이렇게 무표정하게 뚱하게 있는 거? 툭툭. 민준이의 손가락이 지우의 뺨을 다시 쳤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히히덕거리며 웃었어요. 지우의 눈에 잠시 스파크 같은 분노가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야, 말 좀 해보라고. 말도 못하냐? 툭툭 민준이의 손가락이 더 세게 지우의 뺨을 쳤습니다. 지우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결코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다시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눈앞의 광경에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어요.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유나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민준이와 친구들은 씩 웃으며 한 발 물러났어요. 진정해. 우린 그냥 대화하고 있었을 뿐이야.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서둘러 지우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붉게 물든 뺨을 손으로 가리며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고마워. 난 괜찮아. 유나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 넌 그 애들 충분히 막을 수 있잖아. 지우는 놀란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나 다 봤어. 인터넷에서. 너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유망주잖아. 지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과거일 뿐이야.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싶어. 두 사람이 화장실을 나오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무실 창문 너머로 지혜쌤이 지우와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걱정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유나와 같이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발걸음이 조금 더 무거웠어요. 도장에 도착한 지우는 곧바로 도복으로 갈아입고 혼자 품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강했어요. 마치 오늘의 분노와 슬픔을 모두 동작에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박 관장님은 조용히 지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나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그 애들이 또 지우를 괴롭혔어요. 뺨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박 관장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때가 오고 있군. 저녁 무렵 지우는 도장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지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죠. 지우가 사는 곳은 동네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전학을 오면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선 지우는 불을 켰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벽 한쪽에는 태권도 대회에서 받은 메달들과 상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하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집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부모님의 사업 실패 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태권도 장학금을 받아 이곳으로 전학 온 지 이제 겨우 2달째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우는 편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하루 종일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지우는 거실 한쪽에 놓인
훈련 장비들 앞에 섰습니다. 발차기 미트, 샌드백, 그리고 벽에 걸린 소형 격파용 송판까지. 예전 집에서부터 가져온 그녀만의 작은 훈련 공간이었죠.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몸을 충분히 풀고 난 후 그녀는 앞에 놓인 미트를 향해 기본 앞차기 동작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속도를 높이며 정확하게 미트의 중앙을 가격했어요. 하나, 둘, 셋. 지우는 기압을 넣으며 발차기의 강도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비 오듯 흘러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동작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마치 오늘 민준이에게 받은 모욕을 발차기 한 번에 실어 날려버리듯 매 동작에 온 힘을 실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지우는 샌드백 앞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번에는 연속 발차기와 펀치를 섞은 복합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폭풍처럼 강력했어요.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그녀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 대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지우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 외로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그녀의 훈련에 더 큰 힘을 실어주었어요. 1시간의 고강도 훈련이 끝나고 지우는 바닥에 벌러덩 누워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땀에 흠뻑 젖은 몸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띠링하고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예전 코치님이었습니다. 지우야, 잘 지내고 있니? 다음 달 국제대회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지우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에 답장을 썼어요. 네, 코치님.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훈련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사실 지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학교에서의 괴롭힘, 외로움, 그리고 다가오는 대회에 대한 부담감까지 모든 것이 어린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지우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민준이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뺨을 치던 그 불쾌한 느낌, 주변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왜? 난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거실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코치님이 짜준 아침 운동 루틴이었습니다. 덤벨 운동부터 플랭크, 버피 테스트까지. 지우는 국가대표 상비군답게 완벽한 자세로 모든 동작을 소화해냈습니다. 땀에 젖은 운동복을 갈아입고 샤워를 마친 후 그녀는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로 향하는 길, 지우는 오늘은 조금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민준이의 괴롭힘을 참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참아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충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인내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학교에 도착한 지우는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유나와 마주쳤어요. 안녕 지우야. 오늘 기분은 좀 어때? 유나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옅게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아. 고마워. 유나는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오늘 점심시간에 같이 먹을래? 내 친구들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항상 혼자 점심을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수업이 시작되고 지우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지우를 향해 비릿한 시선을 보냈지만 지우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책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우는 유나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유나의 친구들은 지우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으로 지우는 학교에서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낯설었지만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지우야, 너 진짜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어? 유나의 친구 중 한 명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우에게로 쏠렸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랬었어. 와, 대박. 진짜 멋있다. 근데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어. 유나는 지우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어요. 너무 참지 마. 너의 힘을 가끔은 보여줘도 괜찮아. 지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태권도 선수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민준이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수업이 끝나고 지우는 여느 때와 같이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유나와 친구들과 함께한 즐거운 점심시간 덕분이었죠. 도장에 도착한 지우는 박 관장님께 꾸벅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박 관장님은 서연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지우야. 지우는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박 관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허허,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자, 그럼 오늘은 다음 달 대회를 위한 특별 훈련을 시작해보자. 지우는 도복으로 갈아입고 훈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몇 학생들이 땀을 흘리며 훈련 중이었어요. 유나도 있었죠. 유나는 지우를 보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 오늘은 너의 시범을 보고 싶어.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실력을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뭘 보여줄까?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가장 자신 있는 거.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중앙으로 나가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잠시 후 그녀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품새의 복잡한 동작을 완벽하게 선보이는 지우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도장의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품새가 끝나자 도장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곧 와 하는 함성과 함께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는 환호성을 지르며 지우에게 달려왔어요. 말도 안 돼. 너 진짜 대단해. 지우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이 주는 기쁨이었어요. 박 관장님은 지우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 실력은 여전히 보석처럼 빛나고 있구나. 이제 그 빛을 더는 숨기지 마라. 지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화 고등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교실로 향하고 있었고 복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했어요. 지우도 평소처럼 조용히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어요. 지나가는 몇몇 학생들이 지우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봐. 저 애가 그 전 학생이래. 진짜 태권도 선수라던데?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나의 친구들이 말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알려진 걸까요? 지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훨씬 더 많은 시선이 그녀에게로 확 쏠렸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눈빛이었습니다. 호기심, 존경,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향했어요. 그때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어제 친구들한테 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소문이 쫙 퍼진 것 같아. 지우는 놀란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미안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혹시 화났어?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는걸. 수업이 시작되었고 지우는 평소처럼 조용히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되자 여러 학생들이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너 진짜 국가대표 상비군이야? 태권도 시범 좀 보여줄 수 있어? 질문들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서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이며 국제 청소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본 경험이 있다고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눈빛을 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민준이와 준호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지우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특히 민준이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우는 유나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학생들은 자기 테이블로 와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몇몇은 멀리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민준이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우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망설임 없이 직진했어요. 민준이는 지우의 바로 앞에 서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진짜였어? 너 무슨 태권도 선수 같은 거라며? 지우는 고개를 들어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태권도 선수야. 이상한 거 아니고. 민준이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술을 깨물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준호와 함께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유나와 친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지우는 GSM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교무실로 향하는 지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GSM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지우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유나가 선생님한테 와서 내 이야기를 해주더구나. 그래서 직접 한번 찾아봤어. GSM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지우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이렇게 대단한 선수인데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여기서는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GSM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하지만 지우야, 선생님은 네가 걱정돼. 민준이랑 다른 아이들이 널 괴롭힌다는 것도 알고 있어. 지우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제가 할 일을 알고 있어요. 학교를 나선 지우는 여느 때와 같이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다음 달 국제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집중훈련을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도장에 도착한 지우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예전 학교에 박 코치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야.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코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곧 기쁨의 미소가 얼굴 가득 번졌습니다. 코치님, 어떻게? 여기에. 박 코치님은 환하게 웃으며 지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다음 달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직접 와서 네 훈련을 도와야지. 지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코치님의 얼굴은 그녀에게 세상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의 외로움과 어려움이 한순간에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지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년 국제 청소년 태권도 대회의 결승전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우는 완벽한 품새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동작은 힘차고 정확했으며 기품이 넘쳤습니다. 결승전에서 지우는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상대를 만났지만 놀라운 기술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죠. 말도 안 돼. 유나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그 영상을 저장하고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꼭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모두가 지우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학교 내에서 지우의 정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몇몇 남학생들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며 도장 위치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와 준호는 더욱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민준이는 자신이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던 대상이 사실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태권도 유망주였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지우를 직접 괴롭히는 대신 그녀에 대한 아주 악질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걔 사실 약물 복용해서 메달 딴 거래. 그래서 원래 학교에서 쫓겨나서 우리 학교로 온 거라던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학교 내에 암암리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말들을 애써 못 들은 척 평소처럼 조용히 넘겼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조용히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수학 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모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도 유나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늘 기분 어때? 유나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다음 주 대회 준비하느라 좀 피곤하긴 하네. 식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지우는 항상 그렇듯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열었어요. 오늘은 매콤한 제육볶음과 잘 익은 김치가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이와 준호가 어슬렁거리며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야, 태권 소녀. 오늘도 꾸리꾸리한 냄새 나는 거 먹고 있네. 지우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건 김치야.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민준이는 비웃으며 계속해서 지우를 향해 시비를 걸었습니다. 듣자 하니, 넌 무슨 대단한 태권도 선수라며? 근데 왜 원래 학교에서 쫓겨났대? 뭐 사고라도 쳤어? 지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평온했던 표정이 순간 얼음장처럼 굳어졌어요. 그런 적 없어. 거짓 소문 퍼뜨리지 마. 민준이는 지우의 반응에 더욱 자신감을 얻은 듯 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쯧쯧. 불쌍한 것.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참으려 했지만 자신에 대한 모욕은 참아도 부모님까지 욕되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지우의 도시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역겹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이 시뻘건 건 또 뭐야? 무슨 개밥이냐? 너희 집에선 이런 걸 먹어? 그리고 민준이는 도시락을 확 잡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인내심이 땡그랑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하라고. 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비웃으며 도시락을 흔들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육볶음과 김치가 사방으로 튀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식당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의 눈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는 지우의 그런 눈을 보고도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민준이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여기서 그만하라고 했다. 민준이는 지우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번쩍 쳐들었어요. 그래? 뭐 어쩔 건데. 이 태권 소녀야? 그 순간 민준이의 손이 지우의 뺨을 향해 매섭게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목표에 닿지 못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나 너무나도 빨라서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정도였어요. 민준이는 놀란 토끼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녀는 민준이의 손목을 단단히 잡은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마. 민준이는 분노에 차서 다른 손으로 지우를 치려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의도를 이미 다 읽고 있다는 듯 몸을 살짝 틀어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어요. 그리고 민준이의 손목을 잡은 채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동작으로 그를 바닥에 그대로 매다 꽂았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학생들이 헉 하며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민준이는 넘어진 채 준호에게 소리쳤고 준호가 씩씩거리며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그의 주먹을 옆으로 흘려보내고 단 한 번의 발걸기 기술로 그를 간단하게 제압했어요. 준호도 민준이 옆에 나란히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귓가로 넘기며 천천히 말했어요.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멈춰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때 GSM과 다른 선생님들이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민준이와 준호,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지우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앞다투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GSM은 손을 들어 학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우에게 다가갔어요. 지우야, 일단 교장실로 가자. 민준이, 준호 너희도.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와 준호는 분이 풀리지 않은 표정으로 씩씩대며 일어났어요. 새 학생은 선생님의 인도를 받아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실에서 지우는 차분하게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그동안 민준이와 준호에게 당했던 괴롭힘, 그리고 오늘의 사건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왜? 이전에 말하지 않았니? 지혜쌤이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태권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도예요. 그래서 먼저 공격하지 않고 최대한 참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박민준, 최준호, 너희는 일주일간 정학이다. 그리고 강지우 학생에게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해. 민준이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교장실을 나갔고 준호도 그 뒤를 꿀밤 맞은 표정으로 따라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우 학생,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놀라운 자제력을 보여준 것은 정말 대단해. 하지만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선생님들에게 말해주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후련하고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나온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모두 수업에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민준이와 준호를 제압한 것이 후회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은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사물함 앞에 도착한 지우는 문을 열고 체육복을 꺼냈어요. 다음 수업은 체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저히 체육 수업에 참여할 기분이 아니었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건실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실 문을 열자 보건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지우 학생. 무슨 일이니?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좀 쉬어도 될까요? 보건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우의 이마를 짚어보았어요. 어디 보자. 열은 없네. 오늘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아까 식당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문이 이미 교직원들에게까지 쫙 퍼진 모양이었어요. 네, 조금만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보건 선생님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민준이의 도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도시락,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제압한 순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빨리 일어났어요. 그때 보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우야, 괜찮아? 지금 온 학교가 내 이야기로 떠들썩해. 지우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유나는 그녀의 옆에 앉으며 속사포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믿을 수가 없어. 민준이랑 준호를 단숨에 제압했다며? 애들 전부 네가 무슨 영화 속 히어로 같다고 난리야. 지우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 그냥 그만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유나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아. 하지만 네가 한 일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민준이 같은 애들은 누군가가 꼭 그렇게 맞서줘야 해.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의 따뜻한 말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지우는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죠. 강지우, 정말 멋졌어. 드디어 그 박민준이 혼쭐이 났네. 학생들은 환호하며 지우를 영웅처럼 반겼습니다. 그동안 민준이의 횡포에 알게 모르게 시달렸던 학생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지우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소녀가 수줍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나 서윤이야. 한 번도 제대로 인사 못했네. 앞으로 우리 친구 하자. 지우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순간의 폭발로 인해 그녀의 학교 생활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방과 후 지우는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코치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도장에 도착하자마자 박 관장님과 박 코치님이 환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들었다. 지우야,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박 코치님이 말했어요.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박 관장님이 허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혜 선생님께서 전화를 다 주셨단다. 네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제력을 발휘했는지 전부 말씀해 주셨지.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코치님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바로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준 거다. 지우야. 박 코치님이 지우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지키는 데에만 힘을 사용했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무도인의 정신이란다. 지우의 눈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코치님의 말씀은 그녀에게 그 어떤 칭찬보다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훈련하자. 다음 주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지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의 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해서 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 밝힌 밤하늘이 그녀를 반겨주는 것만 같았어요.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에 도착하자 지혜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두 사람은 교정의 조용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넌 정말 잘 대처했어. 민준이와 준호는 정학 처분을 받아 정학이 끝나면 다른 반으로 옮기게 될 거야.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어제 민준이 부모님께서 학교에 오셔서 너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그동안 아들의 행동을 전혀 몰랐다며 정말 많이 미안해 하셨단다. 지우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의 잘못된 행동이 멈추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대회 때 내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면 어떨까? 많은 학생들이 너의 멋진 기술을 보고 싶어 하더구나.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선생님. 제가 할게요. 지혜쌤은 지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지우야, 절대 너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 교실로 향하는 지우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활짝 피어났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지고 좋은 일이었어요. 체육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세화 고등학교의 운동장은 아침부터 활기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각자의 반 색깔에 맞는 티셔츠를 입고 응원 도구를 준비하며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분주하게 대회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지우는 교실에서 체육대회 티셔츠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살짝 긴장되어 보였어요. 오늘은 모두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유나가 다가와 지우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긴장돼? 지우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건 처음이라서. 유나는 힘차게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고. 두 사람은 함께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반별로 옹성거리며 모여 있었고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관람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죠.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끝나고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도 릴레이, 줄다리기 등 여러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녀의 민첩한 움직임과 뛰어난 체력은 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한마음으로 지우를 응원하며 그녀의 이름을 외쳤어요. 강지우, 강지우. 점심시간이 되었고 학생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반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강지우 학생? 뒤를 돌아보니 민준이와 그의 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은 무척 어색해 보였지만 그의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지우 학생. 우리 아들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요. 민준이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를 괴롭혔던 거. 정말 미안하다. 내 행동이 정말 나빴어.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사과는 분명 진심으로 들렸어요.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 나도 그날 화내서 미안해. 민준이는 멋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의 학생들이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의 부모님은 안도의 표정으로 두 학생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우 학생, 고맙구나. 우리 아들이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너의 태권도 시범, 정말 기대하고 있단다. 브랜든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와 그의 부모님이 떠나자 유나가 지우에게 달려왔어요. 대박, 믿을 수가 없어. 박민준이 너한테 사과했어.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날아갈 듯 가벼워져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지막 순서인 특별 공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힘차게 안내했어요. 자, 이제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 강지우 양의 태권도 시범을 보겠습니다. 지우 양은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빛나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녀는 어느새 하얀 도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박 코치님과 박 관장님도 관람석에서 자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계셨죠. 넌 할 수 있어, 지우야. 박 코치님의 응원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절도 있는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지우의 몸이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폭풍처럼 강인했습니다. 복잡한 태권도 품새를 완벽하게 선보이는 지우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 우아한 아기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품새가 끝나고 지우는 격파 시범으로 넘어갔어요. 박 관장님이 준비해온 두꺼운 송판들을 여러 장 쌓아두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집중하더니 하늘 높이 뛰어올라 번개처럼 날카로운 발차기로 5장의 송판을 단번에 격파했어요. 관중석에서는 와 하는 놀라움과 감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우는 창작 품새를 선보였어요. 이것은 그녀가 직접 만든 것으로 태권도의 기본 동작과 그녀만의 창의적인 움직임이 아름답게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지우의 몸은 마치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약함에서 강함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그리고 고립에서 화합으로 변화하는 그녀 자신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범이 끝나자 잠시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며 지우에게 환호했어요. 유나와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고 GSM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대단했어. 믿을 수가 없어. 완전 프로 같았어. 학생들의 칭찬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박 코치님과 박 관장님도 다가와 그녀를 힘껏 안아주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자랑스럽다. 지우야, 네가 오늘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권도가 가진 진정한 정신이었어. 박 코치님이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연이는 그저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학교를 나섰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지우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은 것이죠. 지우야,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유나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그들이 제잘거리며 멀어지는 모습을 지혜쌤이 학교 창문에서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 지혜쌤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약자를 무시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이죠. 햇살 가득한 봄날, 지우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낯선 전학생이 아니라 세화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이자 모두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드렸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꼭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사연이 빛나는 밤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